김 여사님의 네. 고등학교 동창 네.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다가 네. 뭐 이제 본인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뭐 남편 뭐 무슨 뭐 재단에다가 뭐 조카들이 샀는데 집을 샀습니다.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 방송에 나와서 나는 투기꾼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네. 어제 이제 일을 아마 이제 바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종민님은 동남아인데 하늘이 맑다고. 한국이 대통령 잘못 뽑아서 망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맞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네. 제가요. 네. 무림맹 달창 쳤더니 네. 목포가 마포구에 있나요? 야, 제가 목포 출신인데요. 마포구 목포동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아유, 야, 정말. 이거 참. 네. 근데 어저께 이제 뉴스를 저도 이제 8시에 SBS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네. 뉴스에 이제 그 키워드는 이겁니다. 목포 구도심이 문화재로 이제 통으로 지정됐다는 네, 거예요. 네. 무려 35,000평이. 이거 네. 우리 역사상 없는 네. 일입니다. 근데 알아본 즉, 소문이 스물스물 났는데, 손혜원 의원과 그 친척들과 남편 할 것 없이 무려 9채나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4배나 땅값이 올랐다. 그 네. 집에 땅이 올랐다 이러는데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어저께 SBS 뉴스를 보면서 야, 진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 했기 때문에 지역구 사업하게 됩니다. 지역구에 예를 들면 제가 도림 사거리역 내고 그렇지만 절대로 거기다 제가 땅 안 삽니다. 왜? 아니 무슨 치도권위를 앓으려고요. 그리고 그게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손혜원이 뭐라고 했냐면 투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회의원 하기 전에 거기다 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문화재 거리로 하고 문화재 청장한테 목포를 문화재 거리로 정해야 된다 이런 거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일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인일 네. 때는 공인이 되는 순간, 공직에 네. 들어가는 순간 그런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네. 자기 조카한테 추천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무슨 조카한테 무슨 추천을 해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카가 샀다 하더라도 그는 본인 말대로는 조카한테 1억씩 줘서 내려 보냈다. 그건 증여세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모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 냈는지. 증여세는 냈대요. 냈대요. 그런데 어저께 네. 그 SBS 증여세 40%인데. 냈대요. 냈대요? 그것도 예. 고모가 내줬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네네. 조카가 연극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백수나 마찬가지죠. 지금 한 명은 군대 가 있고 네. 42살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네. 어떻게 증여세를 그럼 4천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여세도 내주면 이것도 또 증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SBS 네. 방송에서 네. 보고 참 막 웃었습니다. SBS 기자가요 네.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한 거예요. 딱 하는데 SBS 기자가 좀 박수를 치고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기자생이었지만 네. 아마 SBS 기자가 이제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자, 목포 일대 손혜원 민주당 의원이 네. 집을 사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보를 받았고 취재를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손혜원 의원 집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 명의 자체가 어찌됐든지 간에 조카니까. 네. 그런데 조카 인터뷰를 딱 들이댔더니 조카가 23살짜리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친척 고모요? 고모가 누구세요? 손혜원. 인터뷰 딱 떨어진 겁니다. 기자가 그때 너무 놀란 거예요. 막 이랬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박수 치고 싶잖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 이제 조카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기자한테. 그런데 술술 풀어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나를 갖고 왜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집안일이라서 나는 모르고요. 그냥 그 집안에서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집안이라뇨. 그러니까 그 손씨 어쩌고 했더니 그러면 고모가요? 그럼 고모가 누군가? 고모가 손혜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기자가 아마 만세 부르고 싶었을 그럼요. 거예요. 그 기자들은 네. 그런 인터뷰 쉽게 따지지가 않거든요. 딱 떨어지는 인터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손혜원 의원 또 인터뷰가 나오는데 네,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란 말이 제가 여운이 길게 남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공인의식이라는 게 네.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문화재 등록을 언제 하는 줄 알고 1년 반 전에 거기에 집을 사느냐. 제가 그 동네 출신인데요. 이미 목포. 거기는 네. 추진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목포시 추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건 다 아는 일이었어요. 거기가 될 거란 이야기는. 거기는 사실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 맞습니다.
목포는 신도심이 하당이라는 신도심, 도청이 들어온 오감동이라는 신도시로 이미 도시가 옮겼어요. 거기 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그렇지만 그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시에서는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를 리가 없지요, 사실. 솔직히 그럼요. 선수들끼리 한다면은. 네. 네. 자, 꼴통령 님께서 10,000원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까 고상 고수님이 또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혜원이 팟캐스트 나와가지고 뭐 실수를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거 뭐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된통 혼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아주 부동산 보는 눈이 있어갖고 재산을 아주 많이 늘렸다고. 저도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손혜원이 이제 이 목포 건물을 근대 역사 뭐 문화재 거리로 하겠다고 해서 35,000평을 이제 통째로 이제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의 보좌관들, 뭐 귀얇은 엄마들한테 했다. 아니, 엄마들 모욕까지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아침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 떠나가지고 이런 겁니다. 자,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자기가 1년 반 전에 가서 목포를 보니까 일본의 어떤 적산 가옥이 너무너무 그 뜻깊고 그래서 내가 반해가지고 집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하면 집을 다 사들이는 건가 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투기꾼의 얘기예요. 왜? 내가 원래 집을 좋아해갖고 집을 산다라든가. 내가 뭐 땅을 원래 너무 사랑해요. 땅을 너무 사랑해갖고 내가 뭐 암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이 암이 아니어서 너무너무 기쁜 뜻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줬다. 이래가지고 여성부 장관에서 MB 때 고만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다 좋은데 손혜원 의원님, 자 여러분, 신재민 사무관한테 얼마나 가슴을 후비는 그 부모가 들으면은 진짜 그 가슴을 난도질하는 독한 말, 그 다음에 정말 나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입심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현정 라디오, 원래 김현정이 저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진짜 기가 막힌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김현정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손혜원이 또 웃기는 말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이게 이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막 광고인이고 할 말 많은 여자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 김현정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김현정이 이렇게 물었어요. 뭐 조카들한테 증여를 해서 샀다 어쨌다 막 하니까 그러면은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정이 왜 직접 안 사느냐고 물었어요. 아니 그러려면 직접 사지. 그렇지. 그랬더니 손혜원이 뭐냐면 나는 재산이 증식되는 걸 원치 않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내가 원래 살려고 갖고 내 돈인데 차명으로 샀다는 거하고 하나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고 거기다가 남편까지 샀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진짜 손혜원이 진짜 누구처럼 경제에 기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도루꾼이 네. 울 고모는 내 고모는 뭐 하나 나도 땅 좀 추천해 주지. 자, 그러니까. 세상에 조카들 네. 자, 마음 네.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손혜원 네. 의원님 세상의 네. 조카들 마음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진짜. 손혜원 의원이 네. 지난번 신재민 네네. 씨한테 그렇게 네. 독한 말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전 그 어린 자식 같은 애한테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머리가 안 좋다는 등 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가증스럽다는 등 그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100배 양보해서 사석에서는 했다 칩시다. 그러나 공개적인 자기의 SNS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그때 저 양반이 대체 어디까지 가려나? 네. 막장을 어디까지 가려나? 아. 그런 솔직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뭐 방송 상임위원회에서 네. 선동열 감독을 그렇게 욕보이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그만뒀잖아요. 네, 저 사람 대체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차 역시 걸리는구나. 세상에요. 업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손혜원 씨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덕을 쌓아야지 업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참 많은 사람들 가슴 아프게 하더니만 결국 본인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자격 없어요. 솔직히 저렇게 어떻게 누구하고 친해가지고 뭐 지역구 하나
받았지요. 받아가지고는 또 그 지역구에서는 안 하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지역 구민들 뭐예요? 그러면은 나 국회의원 아유.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난 내려왔고 자 배지 달았으니까 나 빠이빠이. 그건 뭡니까? 최소한 나는 4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공인의식, 국회의원이 어떤 자리인가에 대한 전혀 지역 대표성과 국가 대표성을 가지는 국회의원의 그런 자리에 대한 고민이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네. 누굴 공격하고 물을 하면 확 무는 투견일 뿐입니다. 네. 그런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쌈딱에 참 쌈견에 이렇게 되는 정말 보고 있는 국민들이 제이줄리아님처럼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의 이 뭐 정말 SBS 고소한대네요 압권입니다. 김충식 진짜 압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우리가 다 이 기자 출신입니다만 어저께 제가 SBS를 이제 잘 안 보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무려 꼭지가 4개인가 5개가 그렇죠.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방송한 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SBS는 그만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럼요. 이 방송이 특히 이제 신문보다 더 방송 굉장히 네. 조심합니다. 네. 조심하는데 아마 그 정도가 일단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 있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저 어제 그걸 보면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과 네. 맞물려서 이제 서서히 현 정권이 힘이 빠진 것을 아는구나. 네. 집권 초에는요 방송들 솔직히 눈치 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 손혜원이란 또 민주당의 어떤 마스코트 같은 인물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그 인물에서 그렇죠. 전 물어도 세게 문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정권이 힘이 빠지는 것이 이제 언론도 네. 감을 잡았구나. 저는 생각이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SBS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송영길 씨 이야기 SBS 보도 최근 무슨 KBS도 무슨 보도한 거 하나 기억이 네, 나요. 네. 그럼 보면서 이 정권 힘이 드디어 빠져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혜원 씨가 광고꾼으로서 그렇게 날렸다고 하고,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참이슬을 주로 마셔왔거든요. 이슬이를. 근데 요즘은 참이슬을 마시기 싫어요. 이걸 손혜원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그러면 소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참 소주를 저희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좀 소주를 좋아하는데, 참, 그런데요. 또 하나, 그 목포 출신으로서 말 좀 해보시오.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러니까 이 한 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집을 사들이는 거 그거군요. 그래서 집값 올리는 게야. 네. 그리고요, 네.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파트 네.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역은 아파트 들어설 지역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 목포는 신도심이 개발됐기 때문에 네. 구도심 아파트 지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게다가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자, 목포 주민들, 목포 시민들 굉장히 한심히 할 겁니다. 누가 집 사면서 목포에 투기하면서 목포 네. 이해해달라고 했냐고.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은 제 기억이 저는 생생한 지역이죠. 제 친구가 지금 말했던 손혜원 씨가 나는 투기꾼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카에게 사줬다고 하는 그 지역은 아주 오래된 일본식 집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그 집 살아서 친구가 아버지가 세탁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집 가면은 2층에서 조그만 다락방에서 그걸 자고 나오고 그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추억이 있는 동네인데 그게 네. 서울에 계시는 잘 사시는 아주 네. 부자인 부동산 전문가라고 했던 한 의원님께서 네.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대상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슬픕니다. 네. 트럼 세탁기라는 것도 그 손혜원이가 이름을 지은 거 봐요. 그래요? 저는 집에 네. 트럼 세탁기 아니고 대우 세탁기 갖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네. 안 그러면 빨래 돌릴 때마다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름도 괜찮은 사람한테 이제 지어야 될 것 같고, 이 데니님 오랜만에 이제 글 올려주셔서 진짜 이 대북 문제 굉장히 그 강경화 기자회견하는 거 한심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영주님이 소주 드셨습니까? 이제 참이슬 못 먹겠다고 하셨고 SSK님도 정말 기가 막히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와,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1172분까지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진짜 궁금한 게 네. 박지원 의원의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역 지역구 의원이에요. 목포에 박지원 의원이 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벨리님이 서영교의 법원 청탁, 진짜 서영교도 정말 한마디 합시다. 나는 그 지난번에 운영위에서 정말 지저대는 걸 보면서 저렇게 품위 없이 지저댈 수도 있는가, 제가 정말 이렇게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말하는 거. 지난번에 사고 쳐가지고 그러니까요. 당 쫓겨났다가 다시 네. 들어왔는데 참
가증스럽습니다. 가증스럽고 자, 거기다가 본인들은 네. 적폐적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마치 보수는 그러니까요. 뭐 네. 끼리끼리 아부하고 로비하고 청탁하고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자기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자기들이 해놓고 참. 그리고요, 진짜 이번에 뭐 법원 행정처장한테 더구나 자기 거는 이미 이제 청탁을 한 모양이야. 그 지인 것까지 청탁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두 명 감옥에 넣어 있죠. 그 다음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분명히 집어넣을 겁니다. 그 이상한 소리하고 청탁했던 그 민주당의 서모 국회의원 뭐 비슷해갖고 다 그거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래 네. 청탁을 해놓고 자기들은 정말 아니 전 사실 청탁해놓고 깨끗한 채 하는 건 난 이게 싫고 이게 가증스럽습니다. 정말 가증의 자기들은 극치예요. 정말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보수는 정말 부도덕하고 부정의하다고 주장해왔던 사람들 이제 민낯이 까지는 겁니다. 손혜원 씨 솔직히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네. 그 치맛바람에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꾼들 보수 이 사람들 강남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왔는데 네. 본인이 그러면서 이번에 하는 말 난 강남에 땅 없다고 그러면은 투기꾼 부동산 투자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증스럽습니다. 사실 뭐 네. 투기 없습니다. 돈 벌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본인은 아니었던 것처럼 하는 두 얼굴이 밉습니다.